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늘 발길이 머무는 장소에서부터 서서히 빚어진다. 젊은 시절 나는 대구의 좁고 허름한 골목에서 작은 상회를 열고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냈다. 새벽 공기가 어찌나 차갑던지 손끝이 얼어붙을 때도 많았지만 그 시간에 시장으로 향하던 내 발걸음은 늘 분명했다. 당시엔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움직였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내 인생의 방향은 그때 이미 정해지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사람이 어떤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결국 운을 만든다는 사실을 나는 오랜 세월 속에서 절절히 배웠다. 장부 한 권 끼고 은행과 관공서를 오가며 거래처를 붙잡기 위해 분투하던 날들 사이에서 한 가지 뼈저린 진실을 깨달았다. 사람의 발길이 닿는 자리가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빚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흐르고 사업을 키우며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나는 조금 무서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다. 스스로에게 가난을 불러들이는 장소만 기막히게 골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더 놀라운 건 그 습관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조차 모른 채 마치 숨쉬듯 반복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말과 의지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행동이 더 정확한 기록을 남긴다. 특히 어디에 머무르느냐는 말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진다. 사람의 운이라는 건 소리 없이 쌓이고 조용히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딘가에 오래 머물다 보면 그 공간의 기운에 자연스레 길들여진다.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수원 공장에서 품질로 승부하던 시절에도 전자와 반도체 산업에 모든 것을 걸던 시기에도 나는 한 가지 원칙을 붙들었다. 운이 좋지 않은 자리에는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 단지 기분 때문이 아니라 일의 성과, 사람의 태도, 돈의 흐름이 모두 공간의 기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 현장에서 직접 경험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주변 공기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머무는 공간은 보이지 않는 손처럼 우리의 마음을 몰래 끌어당기고 흔든다. 그래서 사람 많은 곳, 소란스러운 곳, 마음이 거칠어진 곳은 누구라도 조금씩 예민하게 만들고 판단을 흐리게 한다. 대구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젊은 시절 나는 매일같이 그런 공간을 통과해야 했다. 날카로운 말, 조급한 발걸음, 억눌린 불만이 엉켜있는 시장 한복판에서 숨을 오래 쉬다 보면 내 마음도 모르게 거칠어졌다.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머물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고 이유 없이 지갑이 열리는 일도 생겼다.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이 나를 끌어내리고 있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공간이 나를 흔드는구나. 그때부터 나는 의식적으로 공간을 다스리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다. 시장에 가야 하면 반드시 갔다. 하지만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면 창문을 활짝 열어 바람을 들이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방안을 정리하며 하루의 흔들림을 되돌리는 시간을 가졌다. 필요하면 소금을 한 줌 두어 공기를 환기시키기도 했다. 아주 작은 습관이었지만 그 습관이 내 마음도 사업도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었다. 사람 많은 곳의 또 다른 문제는 기준이 쉽게 무너진다는 점이다.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 예의를 놓는 사람, 남에게 거친 말을 던지는 사람. 그런 모습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사람은 어느 순간 나도 뭐 하고 기준선을 내려버리기 마련이다. 이는 행동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질도 함께 희미해진다. 결국 운도 흐려지기 시작한다. 이 부분은 단지 경험담이 아니라 실제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2019년 하버드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혼잡하고 소란한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자제력과 판단력이 약해지고 소비 충동이 15-20% 이상 증가한다고 한다. 결국 우리가 서 있는 공간이 우리의 선택을 바꾸고 그 선택이 다시 삶의 질을 바꾼다.
물론 요즘 세상에 사람이 없는 곳만 찾아다니는 건 불가능하다.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치 않아도 인파 속을 지나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회복이다. 사람 많은 공간을 지나온 뒤 집에 돌아와 잠깐이라도 마음을 되돌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 창문을 열어 바람을 통하고 눈을 감고 몇 번 깊게 호흡하며 방 안의 공기를 정리하는 것. 이런 짧은 정돈의 시간이 운의 흐름을 다시 밝게 되살린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환경적 리셋, environmental reset이라고 부르는데, 매일 5분만이라도 조용한 공간에서 의식적으로 공기를 다스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크게 줄어든다고 한다. 즉, 마음의 잔 물결을 가라앉히는 순간 운의 바람도 다시 들어온다는 의미다. 삶이라는 것은 거창한 변화보다 작은 습관의 축적으로 만들어진다. 소란 속을 지나왔다면 고요를 잠깐이라도 되찾고 흐려진 마음을 한 번쯤 천천히 가라앉히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더 멀리 간다. 운이라는 것은 조용히 쌓여야 오래 간다. 그리고 그 운은 우리가 머무는 장소, 우리가 흡수하는 공기, 우리가 쌓아가는 순간 속에서 조금씩 빚어진다. 당신이 요즘 가장 자주 가는 장소가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자. 그 자리가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지, 지켜주는지, 혹은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지. 오늘부터는 그 발걸음을 조금만 더 지혜롭게 바꾸어 보자. 그 작은 변화가 당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사람의 운을 흔드는 장소 중에서 가장 위험한 곳을 꼽으라면 나는 주저없이 욕망이 들끓는 자리라고 말하겠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마장, 카지노, 사행성, 오락장, 빠칭코와 닮은 게임장들, 이름만 다를 뿐 속의 구조는 전부 같다. 젊은 시절 대구에서 작은 상해를 운영하던 때부터, 그리고 삼성이라는 이름을 걸고 한국과 해외를 오가던 긴 세월 동안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의 흥망성쇠를 지켜봤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단 한 사람도 이런 장소들을 출입하며 인생이 나아진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처음엔 재미삼아 잠깐만 스트레스 풀려고라며 가볍게 발을 들였던 사람들조차 결국 마음을 잃고 기준을 잃고 마지막엔 삶을 잃어버리곤 했다. 돈이라는 것은 원래 정직한 질서를 가진다. 시간을 들여 기술을 쌓고 땀을 흘려 상품을 만들고 사람에게 기쁨이나 필요를 제공해야 돈이 흐른다. 경제학에서도 이를 가치 교환의 법칙이라 부르는데, 기여가 있어야 대가가 생긴다는 아주 단순한 원리다. 그러나 도박이란 이 질서를 통째로 무너뜨린다. 기여가 없고 가치도 없고 오로지 우연만이 지배하는 세계. 누군가의 손실이 다른 누군가의 이익이 되는 구조 속에서 사람은 금방 마음이 말라버린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욕망과 좌절이 동시에 몰아치는 공간, 그곳이 바로 사행성 공간의 본질이다. 실제로 세계 여러 연구들에서도 도박 공간의 위험성을 명확히 지적한다. 미국 심리학회 APA의 2020 빌런 연구에 따르면 도박 행동은 뇌의 보상 회로를 지나치게 자극해 위험에 대한 감각을 둔화시키고 의사 결정 능력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사람은 이성적으로 판단할수록 이익을 지키지만 도박 공간에서는 감정이 폭주해 이성을 압도한다. 그래서 한 번 이기면 지나친 자신감이 생기고 한 번 지면 상실감을 견디지 못해 다시 돌아서게 된다. 우승과 패배가 한순간에 뒤바뀌며 사람의 정신을 흔드는 것이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봐왔다. 처음엔 소소한 문화상품권 한 장, 동전 몇 개로 시작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거의 동일했다. 조금만 더 벌어보고 싶었다. 이번에는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번만 이기면 다시 안 가겠다는 후회 어린 말들. 그러나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미 늪에 발을 들인 것이었다. 생활비가 새고 카드값이 불어나고 빚이 쌓이고
가정이 흔들리고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과정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진행되었다. 결국 그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더라.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공간에 잡혀 있었고 공간은 그들의 의지를 잡아먹고 있었다. 도박판은 겉모습만 보면 화려할지 몰라도 구조적으로 절망을 위한 무대나 다름없다. 창문이 없다. 왜일까? 현실감을 잃게 하기 위해서다. 시계가 없다. 왜일까? 시간을 잊게 하기 위해서다. 공기가 돌지 않는다. 왜일까? 정신이 선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수십 개의 기계음과 불규칙한 소음은 사람의 뇌를 끊임없이 자극해 감정을 흔들고 공기 속에 떠도는 초조함과 후회는 어느새 마음속에 스며든다. 이런 환경은 단 한순간도 운이 머물 틈을 주지 않는다. 가끔 큰돈을 따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행운이 아니다. 심리학에서는 갑작스럽게 손에 넣는 큰돈을 그릇밖에 돈 untamed fortune이라고 부르는데 그릇의 크기보다 큰 돈이 들어오면 결국 그릇이 깨져버린다고 설명한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 갑자기 들어온 돈은 결국 흘러나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1990-2016년 사이 미국의 복권 당첨자 3,000명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큰 금액을 당첨받은 사람 중 70% 이상이 5년 이내에 당첨 이전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다고 한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다룰 마음의 크기가 문제였던 것이다. 노력 없이 들어온 돈은 그 사람의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결국 바람처럼 사라지고 만다. 그리고 대부분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해 더 깊은 구덩이 속으로 떨어진다. 나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한 방을 노리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 반도체 사업에 모든 것을 걸던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위험한 도전이라고 했지만 나는 도박과 투자의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도박은 준비 없는 사람이 우연에 기대는 행동이고 투자는 수천 번의 검토와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결정이다. 기술자들의 노력, 품질 시스템, 시장 분석, 그리고 오랜 시간 쌓은 신뢰가 하나로 모였기에 나는 그 결정에 책임질 수 있었다. 그것은 한 방이 아니라 축적이었다. 욕망이 들끓는 공간에서는 누구라도 무너질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은 생각보다 약하고 공간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 돈의 운은 맑고 고요한 마음을 좋아한다. 욕망과 절망으로 가득한 공간에서는 금전운이 머물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카드의 숫자에 기대고 있는지, 우연에 기대고 있는지, 혹은 이번만은이라는 막연한 희망에 기대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발걸음을 되돌려라. 당신이 기대야 할 곳은 그 어떤 도박판도 아니다. 오늘 읽은 책 한 장, 오늘 배운 기술 한 가지, 오늘 정돈한 습관 하나, 오늘 더 견고해진 마음. 바로 그 축적이야말로 당신의 운을 조금씩 끌어올리는 유일한 힘이다. 노력에 걸어라. 축적에 걸어라. 오늘의 당신에 걸어라. 그 선택이야말로 진짜 운을 부르는 첫 걸음이다. 욕심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조용히 사람을 병들게 한다.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해서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이 마음 한켠을 조금씩 점령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은 욕심이 덜 끓는 자리, 남의 실패를 밟고 서야만 이익이 나는 자리가 아니다. 마음이 곱게 서고 생각이 맑아지는 자리, 바람이 드나들고 호흡이 부드러워지는 곳이다. 금전운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흐름을 가진다. 물이 막힌 곳에서 썩듯 운도 막힌 곳에서는 금세 탁해진다. 그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운을 살리는 첫 번째 지혜다. 나는 젊은 시절 삼성상해를 운영하던 때부터 수원 공장에서 현장을 지키던 날들 해외를 오가며 전자와 수출을 키우던 세월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똑똑히 느꼈다. 공간이 막히면 마음도 막히고
마음이 막히면 운도 막힌다는 것. 세상에는 스스로 운의 바람길을 완전히 차단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창문 하나 없이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방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창고 같은 사무실 건물 틈에 끼어 공기가 돌지 않는 기묘한 작업 공간들. 이런 막힌 공간은 처음에는 그저 좀 답답하다 정도로 느껴지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기운이 금세 탁해지고 몸과 마음이 함께 축 처진다. 사람이 본래 편안함을 느끼는 곳은 단순하다. 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통하고 공기가 천천히 움직이는 자리다. 반대로 막힌 공간에 오래 머무르면 누구라도 우울해지고 생각이 좁아지고 판단이 둔해진다. 실제 연구에서도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창이 없는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수면 시간이 길고 수면의 질과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보고한다. 떡뉴스. 노스웨스턴. 이디유 플러스 1 빛과 바람이 사람의 기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일의 성과까지 바꾸고 있는 것이다. 도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막힌 공간이 얼마나 많은지 금세 보인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복도의 맨 끝, 햇빛이 전혀 닿지 않는 지하 사무실 창고처럼 꾸며놓고 사람을 수년씩 가둬두다시피 일하게 하는 작업 공간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탓할 수는 없다.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다. 그저 공간이 사람의 활력을 조금씩 빼앗아 가고 있을 뿐이다. 공기가 정체된 곳에서 일하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단지 기분 탓이 아니다. 실내 공기가 나쁘고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사람의 인지 능력과 의사결정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HSPH, 하버드, 에두 플러스 1. 그러니 막힌 공간에서 하루 종일 버티는 사람에게 정신을 차려라 라고 다그치는 것은 마치 숨도 못 쉬게 해놓고 왜 더 열심히 뛰지 못하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 나는 여러 차례 직원들의 사무 공간을 직접 점검했다. 수원 공장을 세울 때도 가장 먼저 본 것은 기계가 아니라 바람길과 햇빛의 방향이었다. 바람이 어떻게 들어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햇빛이 어느 시간대에 어디까지 닿는지, 창문을 열면 공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왜냐하면 공기가 돌지 않는 공장에서는 품질도 안전도 사람의 태도도 금세 흐트러진다는 것을 수없이 겪었기 때문이다. 빛과 바람은 단지 분위기를 살리는 장식이 아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일의 결과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토대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도 자연광과 적절한 조명이 집중력, 기억력, 수면의 질까지 크게 높여준다고 말한다. 프리엑사이터 점 플러스 1. 현장에서 내가 몸으로 확인했던 사실을 과학이 뒷받침하고 있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집은 괜찮아요. 어차피 사방이 다 벽이잖아요. 하지만 집도 충분히 막힐 수 있다. 집은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무는 장소다. 거실 한쪽 방 사용하지 않는 작은 방 창고처럼 물건만 쌓아둔 공간들. 오랫동안 창문이 열리지 않고 햇빛도 가려진 채 공기가 한 번도 크게 바뀌지 않은 방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운이 무거워진다. 그런 방에 잠깐만 들어가 있어도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괜히 모든 것이 귀찮아지곤 한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요즘 운이 안 따라준다고 말한다. 물론 인생에는 운의 굴곡도 있지만 실제로는 운이 아니라 공간이 문제인 경우도 많다. 막힌 공간의 가장 큰 위험은 마음이 다치고 시야가 좁아진다는 데 있다. 인간은 생각보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공간이 막히면 마음도 조그만 틀 안에 갇히고 마음이 닫히면 시야가 좁아진다. 그러면 타인의 말과 상황을 부드럽게 받아들일 여유가 사라지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감정이 크게 흔들리며 관계가 쉽게 틀어지고 결국 기회가 와도 보지 못하거나 봐도 잡을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
내가 우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마음은 공간에서 만들어진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막힌 공간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 방이 좁고 환기가 어렵다면 거창한 인테리어 공사를 할 필요는 없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된다. 먼저 문을 열어라. 옆방과 맞바람이 잠깐만 스쳐 지나가도 공기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진다. 창문을 조금만 열어도 쌓여있던 답답함이 빠져나간다. 바람이 잘 들지 않는 집이라면 선풍기나 공기청정기를 활용해 공기를 움직여라. 연구에 따르면 실내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을수록 사람의 사고 속도와 판단력이 좋아진다고 한다. 윌피 플러스를 공기만 움직여도 기온은 분명히 바뀐다. 햇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올 수 있게 가구의 위치를 바꿔보는 것도 좋다. 책상 방향을 창 쪽으로 살짝 돌려 눈을 들면 바깥의 빛을 볼 수 있게 만들어라.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생각의 결이 달라지고 마음의 긴장이 완화된다. 커튼을 조금 걷고 어두운 가구 대신 밝은 천을 하나 올리는 것만으로도 실내 분위기는 크게 달라진다. 필요하다면 소금을 작은 그릇에 담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두어라. 소금이 과학적으로 공기를 정화한다는 증거를 찾기보다는 그 행동을 통해 이 공간을 내가 돌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을 새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다짐 하나가 당신의 시선과 태도를 바꾸고 그 태도가 다시 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한 가지다. 당신의 공간을 단순히 쉬는 장소로만 두지 말고 기운을 다시 만드는 충전의 장소로 바꾸어라. 텔레비전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방이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일을 준비하는 방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막혀있던 운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금전운은 우연이 아니다. 공간과 마음이 함께 만들어낸 합이다. 막힌 공간에 오래 있으면 마음도 함께 다치고 행동도 굳어지고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한다. 반대로 빛과 바람이 드는 삶을 조금씩이라도 선택하는 사람은 언젠가 문득 돌아보았을 때 이미 운의 문도 함께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도시 속의 작은 방이라도 괜찮다. 오늘 창문을 한 번 더 열고 공기를 한 번 더 움직이고 마음을 한 번 더 정돈하는 그 작은 움직임이 당신의 운을 바꾸는 조용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공간의 기운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그 공간 안에 생명이 살아있는가 하는 점이다. 오래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온다. 꽃이 피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생명이 있는 곳에 운도 머문다. 나는 이 말을 단순한 속담점으로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무실, 공장, 가정집을 방문하고 직원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이 말이 결코 미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절절하게 확인해 왔다. 식물이 잘 자라는 공간은 공기부터 다르다.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어떤 부드러움, 어떤 여유, 어떤 온기가 흐른다. 그곳에 있는 사람의 표정도 밝고 말투도 조금 더 부드럽고 사고도 확실히 더 유연해진다. 반대로 시든 화분이 방 한켠에 놓여 있는 집이나 사무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움이 공간 전체에 배어 있다. 식물이 죽는다는 것은 단지 물을 덜 줬다는 문제가 아니다. 그 공간의 기운이 정체되고 탁해졌다는 신호다. 나는 많은 임원들의 집과 사무 공간에서 이런 모습을 반복해서 보았다. 거실 구석의 화분 하나가 이미 갈색으로 말라버렸는데도 아무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작은 화분에 생명 하나가 멈춰 있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런 공간에서 일하거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고 감정이 무뎌지고 생각이 답답해지고 결국 결정하는 일마다 흐름이 막히곤 했다. 생명이 없는 공간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곳에 사는 사람도 결국 삶의 활기를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시든 식물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그 공간에 생명 에너지가 끊겼다는 뜻이다. 그 상태가 오래되면 사람의 감정도 함께 굳는다. 처음에는 그저 기분이 좀 가라앉는다 정도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매사가 귀찮아지며 삶의 활력이 조금씩 사라진다. 이런 변화는 매우 천천히 오기 때문에 정작 본인은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너무도 많은 현장에서 똑같은 패턴을 보아왔다. 사람은 공간의 기운을 모르게 흡수한다. 식물이 시들어버린 공간에서 오래 머무르다 보면 사람의 마음도 똑같이 시들어간다. 직원들의 사무 공간을 방문할 때면 나는 가장 먼저 식물부터 보곤 했다. 생명이 살아있는 곳인지, 관리되고 있는지, 빛을 잘 받는 자리에 놓여 있는지, 식물이 잘 자라는 공간은 업무의 결과도 훨씬 좋았다. 직원들의 집중력이 높고 사고도 안정적이며 작업 중 사고도 드물었다. 반면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라도 죽은 식물 옆에서 오래 일하는 공간에서는 표정이 굳고 기운이 약해지며 결국 생산성까지 눈에 띄게 떨어졌다. 나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생명을 돌보는 사람은 일도 사람도 돈도 제대로 다룬다. 생명을 방치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도 방치하게 된다. 그렇다면 왜 시든 식물을 그대로 두면 안 되는가? 이유는 단순하지만 깊다. 시든 식물은 멈춘 기운의 상징이다. 생명이 사라진 자리에는 흐름이 없다. 움직임이 없다. 변화가 없다. 이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사람의 마음도 그 공간에 정체된 기운과 같은 리듬을 갖기 시작한다. 생각이 무거워지고 감정이 정체되고 행동이 느려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결국 금전운도 흐르지 않게 된다. 운이라는 것은 흐름이다. 생명이 있는 곳에 흐름이 생기고 흐름이 있는 곳에 운이 깃든다. 그러나 죽은 식물을 그대로 둔 공간은 그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린다. 이 정체된 흐름을 되돌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시든 식물은 즉시 정리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멈춰있는 기운을 걷어내는 첫 번째 단계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꿔라. 환기가 되면 공간의 흐름이 다시 살아난다. 가능하다면 햇빛이 들어오는 자리를 조금이라도 비워두어라. 오래된 전등을 켜는 것보다 자연의 빛이 잠깐이라도 들어오는 것이 공간의 기운을 훨씬 더 빠르게 바꾼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줄이고 시야를 가리는 큰 물건을 치우면 공간에 여유가 생긴다. 여유가 생기면 사람의 마음도 자연스레 여유를 가진다. 그리고 나서 작은 생명 하나를 들여라. 큰 화분이 아니어도 된다. 책상 위에 둘 수 있는 작은 관엽식물이나 허브 한 가지 혹은 작은 생화 한 송이도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점이다. 물을 줄 때 잠깐 멈춰 마음을 들이는 행동, 잎이 건강한지 살피는 작은 눈길 먼지가 쌓이면 조용히 털어주는 손길,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삶 전체에 새로운 리듬을 만든다. 나는 이런 변화를 너무 많이 보았다. 작은 화분 하나를 돌보는 습관이 그 사람의 말투를 바꾸고 소비 습관을 바꾸고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결국 금전운까지 다시 흐르게 하는 모습을, 생명이 숨쉬는 공간에는 운도 함께 숨을 쉰다. 반대로 생명이 멈춰있는 공간에는 운도 멈춘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내가 평생 사업 현장에서 반복해서 관찰해온 사실이다.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곳, 호흡이 있는 곳,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는 곳은 기운이 성장하고 확장된다. 그러나 죽은 식물을 방치하는 순간 공간의 기운도 함께 멈춰버리고 사람의 삶 또한 그 정체 속에서 움직일 힘을 잃는다. 만약 당신의 공간에도 시든 식물이 있다면 오늘 바로 그것을 정리해라. 새로운 생명을 들이고 다시 공기를 움직이고 빛이 닿게끔 자리를 조금만 바꿔보아라.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다시 움직이고 기회를 끌어들이고 흐름을 되살리는 첫걸음이 된다.
운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흐름을 잃고 정체된 공간 때문에 당신 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생명을 되살리는 순간 운도 반드시 되살아난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난다. 운이라는 것은 거창한 비법이나 특별한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과 공간의 상태, 그리고 그 안에서 흐르는 생명의 기운이 어우러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흐름이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멀리서 답을 찾으려 한다. 성공하거나 운을 되살리고 싶다면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더 큰 집을 가져야 한다고, 더 좋은 직장이나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런 변화도 삶을 넓혀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평생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겪은 경험들을 통해 확신하게 된 한 가지 진실이 있다. 운의 시작은 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다. 바로 우리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에서, 그리고 그 공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사람은 흔히 이렇게 묻는다. 정말 식물 하나 치우고 창문 하나 열었다고 운이 바뀝니까?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렇다. 작은 변화가 큰 흐름을 만든다. 여기에는 심리학적, 생리학적 근거도 있다. MIT 환경심리연구팀은 실내 환경을 조금만 변화시켜도 사람의 스트레스 지수와 사고 속도가 크게 개선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예를 들어 공기 흐름을 개선하면 작업 효율이 20% 가까이 향상되고, 자연광이 들어오면 우울감이 3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의 사고 능력, 결정력, 행동력 전체가 공간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공간이 변화하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결국 인생의 흐름이 달라진다. 내가 말하는 운의 변화란 바로 이 일련의 과정이다. 누군가의 삶이 처음부터 극적으로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생활 전체를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늘 강조해왔다. 운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마음은 공간에서 만들어진다. 막힌 공간을 바꾸기 위해 큰 돈을 쓸 필요는 없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새 가구를 사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준비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운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두는 것이다. 운이란 바람과 비슷해서 길이 막혀 있으면 들어오지 못하고 통로만 열려 있으면 스스로 흘러 들어온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의 공간을 쉬기만 하는 곳에서 기운을 키우는 곳으로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투자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공간에 비움의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 너무 많은 물건이 쌓여 있는 집은 기운이 흐르지 않는다. 오래된 종이 쓰지 않는 옷 이름 모를 상자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시야를 가리고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이것은 단순히 정리정돈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여유의 문제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어수선한 공간에 오래 머물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꾸준히 상승한다는 결과가 있다. 시야가 복잡하면 마음도 복잡해지고, 마음이 복잡해지면 결정이 흐려지고, 결정이 흐려지면 기회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오래된 물건을 비우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실제로 그때 당신의 사고와 감정이 새 공기를 받기 위해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간에 조금의 따뜻함과 살아있는 호흡을 더해야 한다. 시든 식물을 치우고 새로운 화분 하나를 들이는 일은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다. 그 작은 생명이 스스로 호흡하며 공간의 공기를 바꾸고 그 생명을 돌보는 행동을 통해 당신의 마음도 조금씩 치유된다. 작은 생명을 돌보는 습관은 사람의 말투를 바꾸고 하루의 리듬을 바꾸고 소비 습관까지 바꾼다.
물을 줄 시간이라는 아주 단순한 행동 하나가 삶의 구조를 안정시키고 마음을 다독이며 자연스럽게 더 나은 선택으로 이어지게 한다. 나는 이런 변화를 수없이 봐왔다. 늘 까칠하고 신경질적이던 직원이 작은 화분 하나를 돌보며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 생명의 리듬은 사람의 마음을 정돈하는 힘이 있다. 마지막으로 공간을 움직임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바람이 드나들고 빛이 들어오고 공기가 교체되는 공간은 사람을 다시 깨운다. 환기와 자연광의 중요성은 이미 여러 과학적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은 공기질이 좋은 공간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사고력이 그렇지 않은 환경의 사람들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얼마나 크게 좌우하는지 보여준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창문을 조금 더 열고 바람이 스칠 수 있도록 커튼을 살짝 젖히며 머물던 공기를 바꾸어 보라.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하루 전체의 에너지를 바꿀 수도 있다. 인생의 흐름은 거대한 변화로 시작되지 않는다. 대부분 아주 조용하고 작은 움직임에서 출발한다. 치던 식물 하나를 치우는 일,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는 일, 물건 몇 개를 비우는 일, 빛이 들어오도록 가구를 옮기는 일,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결국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운도 따라 움직인다. 운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막힌 공간과 막힌 마음 때문에 당신 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길을 열면 흐름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어떤 거창한 계획이나 결심이 아니더라도 좋다. 아주 사소한 변화 하나만 실천해보라. 생명을 돌보고 공간을 정리하고 바람을 들이고 마음을 다독이는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운의 흐름을 여는 시작이 될 것이다. 사람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운이라는 것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조용히 움직인다. 화려한 기회를 잡아야만 운이 열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작 운은 소소한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 막힌 공간을 트고 시든 생명을 정리하고 공기를 바꾸고 마음을 돌보는 일, 이런 자잘한 축적이 어느 순간 삶의 방향을 틀어놓는다. 나는 평생 사업 현장에서 그 사실을 수도 없이 확인해 왔다. 무너지는 회사, 침체된 팀, 활력을 잃은 직원들, 그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거대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사소한 흐름이 오랫동안 막힌 데서 비롯되었다. 반대로 잘 되는 조직, 활기찬 사람, 밝은 가정도 결국 작은 흐름 하나가 다시 살아난 순간부터 기운이 달라졌다. 운이라는 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다. 운에는 구조가 있다. 흐름 방향 그리고 순환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래서 운이 막히면 아무리 애써도 일이 풀리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고 선택이 흔들리며 기회가 와도 잡을 힘이 남아있지 않는다. 반면 운이 돌기 시작하면 작은 일도 술술 풀리고 새로운 사람이 찾아오고 마음이 부드럽게 열리고 그동안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다. 이 흐름의 차이는 결국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공간과 마음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을 막아 세우는 모습을 봤다. 공기 흐르지 않는 방, 절망과 욕망이 뒤엉킨 장소시든 식물을 그대로 두고 사는 집, 햇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사무실, 그들은 하나같이 요즘 운이 안 따라준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문제는 운이 아니라 정체된 삶이었다. 삶이 막히면 운도 막히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들어올 기회도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는다. 반대로 나는 흐름을 다시 열어 운을 되살린 사람들도 많이 보았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던 사무실의 책상 방향을 창가 쪽으로 살짝 돌린 직원은 그 이후 업무 속도와 집중력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집안 가득 쌓여 있던 오래된 물건을 정리했던 한 부부는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대화가 자연스러워졌다고 했다. 시든 식물을 치우고 새로운 생명 하나를 들인 가정은 공간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고 실제로 아이들의 표정도 밝아졌다. 이런 변화는 우연이 아니다. 운은 살아있는 곳에 머물고 살아있는 흐름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다. 운이 돌아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운이 돌아오는 사람은 흐름이 막히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 원인을 본다. 운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흐름이 막혀도 그냥 참고 버틴다. 대부분의 사람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의 공간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하지만 실제로 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그 공간 속의 작은 신호들이다. 답답한 공기 시든 식물, 어수선한 책상, 햇빛이 가려진 창문, 이런 것들은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심리환경학에서는 인간의 감정과 공간의 상태가 상호작용하는 현상을 공간, 정서상관성이라고 부른다. 공간이 정돈되면 감정도 안정되고 공간이 어지러우면 감정도 불안정해지며 판단력까지 흐려진다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이 머무는 공간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바쁘게 오가며 스쳐 지나가는 공간이 아니라 나의 삶이 머무르는 자리로 다시 바라보는 것이다. 거기서 느껴지는 공기는 어떤지, 빛이 들어오는지, 생명이 살아있는지, 혹은 이미 오래전에 멈춰버린 것은 아닌지 그 자리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분명하다. 공간이 막혀 있다면 마음도 막혀 있고, 마음이 막혀 있다면 운도 멈춰 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막힌 눈을 되돌리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다. 작은 행동 하나면 충분하다. 창문을 여는 것,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는 것, 새로운 생명을 들이는 것, 한 구석을 밝게 치우는 것, 가구의 방향을 조금 바꾸는 것, 이러한 작은 움직임은 삶 전체에 연쇄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실제로 일본 간사이 대학교 경제심리학 연구에서는 생활 공간을 10%만 정리해도 삶의 만족도가 25% 이상 증가하고 업무 효율도 상승한다는 결과가 있다. 이는 공간의 변화가 사람의 행동과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명확한 증거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운은 움직이는 사람에게 붙는다. 정체된 공간에서 변화 없이 하루를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운은 찾아가지 않는다.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라도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운이 반응한다. 마치 마른 땅에도 물기를 내면 풀 한 포기가 돋아나듯 막힌 삶에도 작은 숨결을 불어넣으면 새로운 가능성이 자란다. 당신의 삶도 다르지 않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한다면 그 행동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운을 부르는 의지의 표현이 된다. 공간이 바뀌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운의 통로도 함께 열리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 너무 큰 것에 얽매이지 마라. 인생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결심 대신 단 한 걸음만 내디뎌라. 생명을 돌보고 공기를 움직이고 공간을 밝히는 그 작은 한 걸음이 결국 당신의 운명을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기 시작한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한다. 왜 나는 제자리인 것 같을까? 왜 요즘 마음이 이렇게 눌리는 걸까? 왜 노력해도 흐름이 끊긴 것처럼 느껴질까? 사람들은 흔히 이런 고민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한다. 직장, 인간관계, 경제 상황 혹은 운 자체를 탓하기도 한다. 물론 외부 환경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내가 평생 현장에서 지켜보며 깨달은 사실은 조금 달랐다. 삶의 흐름이 막힌 이유는 대부분 바깥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시작된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공간에 민감하다. 우리가 매일 밟는 바닥, 우리가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는 풍경, 우리가 숨쉬는 공기. All of these shape our inner state. 공기가 흐르지 않는 곳에서는 마음도 흐르지 않고 시야가 닫힌 곳에서는 생각도 닫히며 생명이 멈춘 공간에서는 의욕도 멈추게 마련이다. 이것은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며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심리환경학 연구들에서는 인간의 정서 집중력, 판단력, 심지어 재정적 판단까지도 공간의 구조와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가 여러 번 보고되었다. 사소해 보이는 공간의 상태가 삶의 큰 물결을 흔드는 것이다. 내가 삼성 상해를 운영하던 시절 직원들이 갑자기 실수가 잦아지거나 성과가 떨어질 때 나는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사무 공간을 살폈다. 책상이 어지러워져 있고 시든 화분이 방치되어 있고 빛 하나 들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면 문제는 이미 절반쯤 드러난 것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흐름이 끊기면 마음이 눌리고 마음이 눌리면 판단이 흐려지며 판단이 흐려지면 행동도 점점 무뎌진다. 그 흐름을 되돌리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공간을 정리하고 빛이 드는 쪽으로 책상을 돌리고 창문을 열고 공기를 움직였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직원들은 며칠 안에 표정부터 달라지고 업무의 흐름까지 바뀌었다. 그 변화는 기분 전환 정도가 아니었다. 삶의 방향이 조금씩 다시 살아나는 신호였다. 이 원리는 가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내가 여러 가정을 방문하며 느낀 점은 집의 상태는 그 가족 구성원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비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거실이 늘 어둡고 정리되지 않은 집은 대체로 대화가 적고 서로의 표정이 무겁다. 반면 창문이 환하게 열리고 식물이 자라는 집은 공기 자체가 부드럽고 사람들의 말투도 훨씬 온화하다. 이것은 감각적인 느낌이 아니라 실제 연구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환경, 감정 연구에서는 자연광이 드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집에 사는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게 유지되고 감정 회복 능력 또한 높다고 밝혀졌다. 빛, 바람, 생명. 이 세 가지는 인간의 감정과 사고의 흐름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소다. 그래서 나는 어느 공간에 가더라도 가장 먼저 이 세 가지를 살핀다. 빛은 들어오는가, 바람은 통하는가, 생명은 살아있는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막히면 그 공간은 금세 무거워지고 사람의 마음도 함께 눌린다. 그러나 아주 작은 변화라도 이 세 가지가 살아나면 그 공간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고 사람의 마음도 함께 살아난다. 특히 생명은 공간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존재다. 식물이 시들어 있는 공간에서는 시간도 시든다. 생명은 움직임을 상징하고 움직임은 곧 운의 순환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시든 화분을 두고 마음 한번 정리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마음은 시든 생명을 지나치게 닮아간다. 시든 생명이 방치된 곳에서는 사람도 자신을 방치하게 된다. 그만큼 생명은 공간의 기운을 좌우하고 그 기운은 다시 사람의 흐름을 결정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운은 생명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아온다. 왜냐하면 생명을 돌본다는 것은 곧 미래를 돌본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매일 물을 주고 상태를 살피고 조금씩 정리하는 행동은 그 자체가 삶을 관리하는 힘을 기른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운이 멈추는 이유가 단순한 게으름 때문이 아니다. 방향이 막혀 있고 흐름이 멈춰 있기 때문이다. 막힌 흐름을 다시 여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생명을 돌보고 공간을 돌보고 마음을 돌보는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운은 정체를 버릴 때 움직이기 시작한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된 패턴을 반복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물건을 쌓아둔다. 그리고 그 모든 정체된 것들이 삶의 통로를 막는다. 마치 오랜 먼지가 쌓인 창문이 빛을 가리듯
마음속 쌓인 감정과 집안에 쌓인 물건들은 운의 흐름을 가려버린다. 하지만 정체를 조금만 비워내기 시작하면 삶 전체가 가볍게 움직인다. 작은 정리 하나가 마음의 결정을 바꾸고 작은 변화 하나가 나머지 모든 흐름에 영향을 준다. 오늘 한 가지라도 버리면 그 빈자리에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고 막혔던 운의 바람도 다시 스며든다. 그러니 기억하라. 운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정체된 공간과 정체된 마음을 비워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너무 큰 결심을 하지 않아도 된다. 너무 급하게 달라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단지 오늘 내 공간에서 오래 정체된 것을 하나 치우고 내 마음에서 오래 붙들고 있던 감정 하나를 정리하고 내 일상에서 흐르지 않던 작은 움직임 하나만 만들어 보면 된다. 그 작은 움직임이 바로 운의 흐름을 다시 여는 첫걸음이 된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방의 분위기가 달라지듯 생명이 살아있는 순간 공간의 기운이 달라지듯 마음이 단 한 번만이라도 환기되는 순간 인생의 흐름은 달라진다. 시간이 지나며 내가 더욱 강하게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다.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머문다. 마치 물이 흘러가다 고요한 웅덩이나 작은 골짜기에 잠시 머무르듯 운 또한 흐를 수 있는 자리, 흡수될 수 있는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온다. 그래서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항상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내 마음은 운을 머무르게 할 만큼 맑은가? 내가 서 있는 공간은 운이 들어올 만한 열린 자리인가? 운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나는 마음과 공간의 준비가 모든 흐름의 기반이라는 것을 더 깊이 이해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성실한 사람도 막힌 공간과 답답한 마음 속에서는 자신의 에너지를 제대로 펼치지 못한다. 반대로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공간을 정돈하고 생명을 돌보고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두면 흐름이 자연스럽게 좋아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마치 농사를 짓는 일과도 비슷하다. 씨앗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은 밭의 상태가 결정한다. 공간은 밭이고 마음은 흙이다. 이 둘이 부드럽고 비옥해야 비로소 운이라는 씨앗이 자라고 흐를 수 있다. 내가 여러 공장을 세우고 해외 사업을 확장할 때도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은 기술이나 설비가 아니라 기운이 흐르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의 흐름이 막히면 기술도 자본도 계획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사무실이든 공장이든 반드시 바람이 통하는 구조를 만들고 햇빛이 닿는 위치를 확보했다. 직원들이 쉬는 공간도 어둡지 않게 하고 가능하면 식물을 둘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기운이 흐르는 공간에서만 좋은 성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주위를 살펴보면 삶이 막힌 사람들의 공간에는 공통점이 있다. 물건이 지나치게 많다. 오래된 감정의 흔적처럼 쌓인 상자들, 정리되지 않은 서랍 쓰지 않는 물건들 시든 화분 닫힌 창문, 이런 공간은 스스로도 모르게 마음까지 닫아버린다. 마치 흐르지 않는 물이 탁해지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공간에는 자연스럽게 무거운 기운이 쌓인다. 이 무거움은 사람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생각을 흐리게 하며 행동을 지연시킨다. 결국 기회가 오더라도 그 기회를 붙잡을 단단한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 반대로 운이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의 공간에는 또렷한 특징이 있다. 빛이 있고 바람이 있고 생명이 있다. 오래된 물건들을 비우고 불필요한 감정들을 내려놓고 마음과 공간을 정리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운이 살아있다. 이런 사람들은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도 열린 마음으로 반응한다. 운은 바로 이런 마음과 이런 공간을 좋아한다. 운이란 결국 흐름이기 때문이다. 흐름이 있는 곳으로만 찾아간다. 경제학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있다. 경로 의존성 파스 디펜던스이라는 개념이다.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은 한번 굳어지면 새로운 변화나 혁신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흐름이 열려 있는 시스템은 작고 사소한 변화도 빠르게 받아들이며 더 큰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이것은 생활 공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정체된 공간은 사람의 선택과 행동을 제한하고, 열린 공간은 작은 결정 하나도 더 멀리 나아갈 힘을 만들어준다. 과학도 심리학도 경제학도 결국 같은 말을 한다. 흐름이 있는 곳에서 성장과 기회가 생긴다. 그러니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다. 요즘 운이 안 따른다라고 느낀다면, 그 시작은 절대로 거창한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당신의 방 한구석 책상 위에 시든 화분, 오랫동안 열지 않은 창문 쌓여만 가는 물건들, 바로 이 작은 정체들이 당신의 운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이다. 운이라는 것은 절대 어둡고 답답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흐름이 있는 자리, 생명이 있는 자리, 마음이 열려 있는 자리에서만 다시 움직인다. 특히 중장년층의 삶에서는 이러한 작은 정체가 더욱 무겁게 쌓인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안정감을 찾지만, 동시에 익숙함에 머무르려는 경향도 강해진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주지만 오래되면 삶의 통로를 막는다. 40대, 50대 이후 삶이 갑자기 정체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렇다.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만 마음과 공간은 멈춰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멈춘 자리에서는 운도 함께 서서히 멈춘다. 그러나 이 말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젊을 때와 달리 중장년층은 작은 변화 하나에도 훨씬 단단하게 반응한다. 삶을 이해하는 깊이가 있고 경험이 있고 책임감이 있다. 그래서 변화가 시작되면 훨씬 빠르게 흐름이 살아난다. 창문을 열고 공기를 교체하고 생명을 들이고 물건을 비우는 그 단순한 행동이 삶 전체를 되살리는 기점이 된다. 그 한 걸음이 지나고 나면 어제와 똑같이 보였던 삶이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운이라는 것은 결코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열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고 단순한 변화에서 출발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디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가이다. 오늘 공간을 바꾸는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바꾸고 내일의 선택을 바꾸고 결국 당신의 운명을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마음에 스며드는 순간이 있다. 눈에 보이는 성과는 더디고 마음은 이유 없이 무거워지고 예전처럼 가볍게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정체는 대부분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머무는 공간과 마음속에 쌓여온 작은 찌꺼기들에서 시작된다. 공간의 정체, 마음의 정체, 관계의 정체, 습관의 정체, 이 네 가지가 서서히 겹쳐지면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흐름을 잃어버린다. 우리 삶은 늘 움직여야 자연스럽다. 바다는 계속 흐르기 때문에 썩지 않고 산의 바람은 오르내리기 때문에 생명을 키운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흐르지 않으면 탁해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있던 기운이 금세 무거워진다. 그래서 운이 좋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다. 운이 흐른다는 것은 삶 전체가 살아있다는 뜻이다.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이고 선택이 움직이고 내일을 향한 의욕이 움직이는 상태. 운의 본질은 생동감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흐름이 막히면 더 큰 변화만을 생각한다. 직장을 바꿔야 하나, 이사를 해야 하나, 관계를 끊어야 하나, 인생을 통째로 바꿔야 하나. 물론 큰 변화는 때때로 필요하지만 막힌 흐름을 되돌리는 데에는 오히려 부담만 줄 때도 있다. 내가 평생 수많은 사람과 조직을 지켜본 결과 진짜 변화를 만든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했다. 공간을 밝히고 생명을 다시 드리고 공기를 바꾸고 자신에게 오래 묶여있던 감정 하나를 내려놓는 일.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마치 봄눈이 녹듯 인생 전체의 답답함을 풀어냈다. 우리가 흔히 간구하는 것은 이것이다. 공간은 마음을 만들고 마음은 선택을 만든다. 그 선택이 쌓여 운이 된다. 이 흐름이 한번 막히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패턴에 갇히기 쉽다. 예를 들어 오래된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도 미뤄둔 감정들이 얽혀 있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여유가 줄어든다. 빛이 없는 공간에서 오래 지내는 사람은 사고가 점점 보수적이 되어 새로운 기회를 쉽게 놓친다. 시든 식물을 그대로 두는 사람은 삶도 그 자리에서 멈추기 쉽고 결국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스스로 가둬버린다. 그러나 반대로 불필요한 물건 하나만 치워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창문을 열어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생각이 환기되며 작은 생명 하나만 돌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살아있는 느낌이 되살아난다. 이것은 단순히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수많은 심리 연구에서 공간의 밝기와 공기 흐름, 생명의 존재가 사람의 창의력, 결단력, 감정 회복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온다. 즉, 공간의 상태를 바꾸는 일은 곧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심리 에너지를 되살리는 행위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는 이 변화가 더욱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익히거나 환경을 크게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작은 변화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변화가 만들어내는 영향력은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훨씬 크다. 삶의 리듬과 에너지의 흐름이 이미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변화 하나만 들어와도 그 변화가 공간 전체, 마음 전체에 빠르게 퍼진다. 그 결과 인생의 방향 자체가 부드럽게 다시 움직인다. 운이 도는 순간은 언제인가?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해왔다. 정체된 것을 버렸을 때다. 마음이 정체를 버렸을 때, 공간이 정체를 벗었을 때, 습관이 정체를 흔들었을 때, 그 순간부터 운의 바람길이 열린다. 사람들은 흔히 운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운은 늘 곁에 있다. 다만 들어올 길이 막혀 있을 뿐이다. 당신이 지나치게 오래 붙들고 있는 생각 버리지 못한 물건, 정리하지 못한 감정, 움직이지 않았던 하루의 패턴, 그 모든 것이 운이 머물 자리를 좁혀왔다. 그래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다. 운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다시 만들어주는 것. 큰 것이 필요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있는 공간의 한 부분만이라도 정리해보라. 한 구석에 오래 있던 물건 한 가지를 치워보라.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여보라. 시든 식물을 정리하고 작은 생명을 하나 들여보라. 그 아주 작은 행동이 바로 운의 새로운 첫 페이지다. 운이란 멀리 도망가는 존재가 아니다. 단지 오래 닫혀있던 마음과 공간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지금 문을 열면, 지금 비우면, 지금 움직이면 운은 반드시 들어온다. 그것이 내가 평생 보고 경험하고 증명해온 삶의 이치다. 내가 평생을 걸어오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렇다. 인생은 거창한 결심보다 조용한 실천에 의해 달라진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바꾸려면 큰 사건, 큰 기회, 큰 전환점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삶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아주 사소한 한 걸음이었다. 창문을 여는 일, 오래된 물건을 비우는 일, 시든 식물을 정리하고 작은 생명을 들이는 일, 한 모금의 깨끗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일,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쌓여 삶 전체의 흐름을 부드럽게 되살린다. 우리는 쉽게 잊는다. 사람의 마음은 주변 환경을 그대로 흡수한다는 사실을. 공기가 정체된 방에서 지내면 마음도 눌리고 생명이 없는 공간에 오래 머물면 생각도 점점 메마른다. 반대로 빛이 스며드는 자리에 서면 마음이 밝아지고
바람이 드나드는 공간에 있으면 생각이 환기된다. 그리고 생명을 돌보는 공간에서는 마음의 생동감까지 되살아난다. 이것은 단지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 인생의 흐름이자 운의 흐름이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지켜보면 한 가지 뚜렷한 분류가 보인다. 삶을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삶을 내버려 두는 사람. 앞에 사람들은 매일 아주 작게라도 선택을 바꾼다. 집을 정돈하고 공기를 바꾸고 마음을 환기시키고 주변의 생명을 살핀다. 이들은 자신의 하루를 내가 관리하는 삶으로 만든다. 그래서 흐름이 다시 살아난다. 반면 뒤에 사람들은 공간이 무너져도 생명이 시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져도 그대로 둔다. 언젠가 정리해야지. 언젠가 나아지겠지.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그 언젠가라는 말이 쌓일수록 공간은 기운을 잃고 마음은 활기를 잃고 우는 길을 잃는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한다. 운이 바뀌는 것은 마음을 통해서이지만 마음은 공간을 통해 만들어진다. 예전 어느 날 한 공장에서 품질 문제가 반복되던 시절이 있었다. 아무리 기술적 점검을 해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장을 직접 둘러보니 공장 한쪽이 너무 어두웠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작업자들의 표정이 유난히 무거웠다. 나는 공장의 구조를 조금 바꾸고 바람이 드나드는 경로를 재배치하고 쉬는 공간에 작은 화분 몇 개를 놓았다. 단지 그뿐이었다. 그런데 그 이후 몇 주 사이에 작업 사고가 눈에 띄게 줄고 생산 속도가 안정되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이는 변화는 작았지만 사람들의 기운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흐름이 돌아오면 기술도 성과도 사람도 함께 움직인다. 사람의 인생도 같다. 큰 것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된다. 거대한 결심이 없어도 된다. 단지 정체된 것을 조금만 흔들어주면 인생의 바람길이 다시 열린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이 지점이 더욱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반응력이 커진다. 삶의 구조가 이미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작은 변화 하나만 들어와도 그 울림이 매우 크다. 그래서 40대, 50대 이후 인생의 변화는 젊을 때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게 일어난다. 작은 정리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작은 생명 하나가 삶의 활기를 되살리고 창문을 여는 바로 그 순간 마음에 막혔던 문도 함께 열린다. 당신의 운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기회가 없어서도 아니다. 대부분은 운이 머무를 공간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아직 흐름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길은 언제든지 다시 열 수 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오늘 작은 물건 하나를 비우고 창문을 크게 한번 열고 공기를 바꿔보라. 그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바꾸고 바뀐 마음이 당신의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고 바뀐 내일이 당신의 운명을 바꾼다. 운은 멀리 있지 않다. 단지 정체와 먼지와 오래된 습관 속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다. 당신이 움직이는 바로 그 순간 운도 움직인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언제나 조용하지만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만큼 강력하다.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해 온 흐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천천히 되짚어보자. 사람이 어디에 가장 자주 머무느냐가 그 사람의 운을 만든다. 공간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행동을 만들며 그 행동이 결국 운이 된다. 이 단순해 보이는 순환이 사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리다. 오랜 시간 전국의 현장을 걸어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를 직접 목격해온 경험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머무는 곳이 운명을 만든다. 흐름이 막힌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공간에도 징후가 있다. 닫힌 창문 쌓인 짐 씻은 식물 얻은 조명 무거운 공기. 반대로 운이 돌아오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작은 변화 하나가 먼저 나타난다. 새로 정리된 책상 치워진
한 구석에 물건 열린 창문 살아난 화분, 깨끗하게 움직인 공기. 운이라는 것은 거창한 변화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항상 조용하고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된다. 왜냐하면 운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관찰하는데 유난히 마음이 갔다. 시장에서 장사하던 때에도, 공장을 세우던 때에도, 회사의 규모가 커져 수천 명의 직원이 일하게 되었을 때에도 나는 늘 사람들의 작은 습관과 공간의 기운을 보았다. 그것은 단지 성격이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사람이 머무는 공간과 그 공간을 다루는 태도가 그 사람의 운을 얼마나 크게 좌우하는지 너무 많이 목격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았다. 성과가 떨어지던 직원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책상이 늘 어지러워져 있었다. 문서가 쌓여 있고 볼펜은 찾을 때마다 안 보이고 동료들이 건넨 자료는 늘 책더미 아래에 묻혀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단지 이렇게 말했다. 책상부터 정리해보게. 단 30분만 투자해도 좋네. 며칠 뒤 그는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이상하게도 집중이 잘 됩니다. 머릿속도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웃으며 답했다. 이건 책상 정리가 아니라 마음 정리를 한 것이네. 흐름이 다시 열린 걸세. 또 한 번은 어떤 젊은 직원이 늘 의욕이 없고 기운이 달아나 있는 듯 보였다. 알고 보니 그는 집에 작은 시든 화분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저 화분을 지금 바로 버리고 작은 생명 하나를 다시 들여보게. 며칠이 지나자 그의 표정은 놀랄 만큼 밝아져 있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이상합니다. 그냥 작은 화분 하나인데 제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래, 생명을 돌보면 마음이 다시 움직이게 되어 있네. 그게 바로 운의 시작이야. 우리는 너무 거창한 변화를 바라다가 정작 진짜 중요한 작은 신호들을 놓치곤 한다. 하지만 진짜 운은 작은 움직임에 가장 먼저 반응한다. 창문 하나만 열어도 공기가 바뀌고, 공기만 바뀌어도 생각이 맑아지고, 생각이 맑아지면 기회가 보인다. 작은 생명 하나만 돌봐도 마음속에 잔잔한 리듬이 생기고, 그 리듬이 우리의 판단과 태도를 달라지게 만든다.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도미노처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이런 작은 징후를 방치하면 운도 함께 멈춘다. 시든 화분을 그대로 두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삶 속에서 오래된 문제들을 그대로 두고 미루는 사람이다. 정체된 방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행동도 정체된 채 살아가는 사람이다. 흐르지 않는 공간에 머무는 사람은 어느새 자신의 인생도 흐르지 않게 된다. 하지만 기쁜 소식은 운은 언제든 다시 흐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 시작은 작아도 괜찮다. 작은 정리, 작은 변화, 작은 움직임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화의 힘은 오히려 커진다. 50대 이후, 60대 이후, 70대 이후에도 운은 다시 열린다. 왜냐하면 인생의 후반부에는 이미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작은 변화의 울림이 훨씬 크게 퍼지기 때문이다. 생명을 다시 드리고 빛을 다시 드리고 바람을 다시 드리는 그 순간 인생의 흐름이 다시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당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든 당장 오늘부터 인생의 흐름을 되돌리는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다.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큰 돈이 없어도, 남보다 유리한 상황이 아니어도 괜찮다. 당신의 공간과 마음이 다시 열리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된다. 사람의 운을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이 타고난 복이나 천성, 만을 떠올린다. 어떤 이는 나는 원래 운이 없어요 라고 단정짓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운이 좋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르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지켜본 바에 따르면 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우연히 운이 따라준 것이 아니라 운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릇을 스스로 다듬어 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그릇은 결코 돈이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상태, 공간의 흐름, 그리고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그 그릇을 만든다. 그 결과 운이 들어오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 선생님, 성공하신 분들은 늘 운이 좋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반드시 고개를 저었다.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운이 들어올 수 있게 살았던 것이네. 운은 절대로 무작정 찾아오지 않는다. 운은 흐르는 곳으로만 찾아가고 열린 마음에만 머물며 생명이 살아있는 공간에서만 숨을 쉰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하다. 운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열고 마음을 열고 삶의 흐름을 되살리는 것.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한다. 정확히 무엇을 하면 흐름이 다시 열릴까요? 사람마다 상황은 달라도 너른 인생을 걸어오며 정리된 몇 가지 공통적인 원리가 있다. 나는 이 원리를 늘 강조해왔고, 실제로 이 원리를 실천한 사람들은 삶이 부드럽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정체를 멈추는 것이다. 한자리에 오래 쌓인 먼지는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쌓인 감정, 쌓인 물건, 쌓인 미루기, 쌓인 후회, 이런 것들이 마음의 바람길을 막는다. 그래서 아주 작은 정리 하나라도 시작하면 좋다. 책상 한 곳을 정리하는 것, 오래 쓰지 않던 물건 하나를 버리는 것, 마음속 오래된 원망 하나를 내려놓는 것, 그 작은 버림이 운의 길을 되살리는 출발점이다. 두 번째는 생명을 들이는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은 공간의 흐름을 만든다. 작은 화분 하나라도 좋다. 그 생명을 돌보는 순간 삶에도 다시 호흡이 생긴다. 생명을 돌보는 마음은 자신을 돌보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그 마음이 결국 삶의 선택을 부드럽게 바꾼다. 세 번째는 빛과 바람을 다시 들이는 것이다. 막힌 공간에 오래 머무르면 사람의 사고도 막힌다. 그러나 창문을 열어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마음이 다시 움직인다. 커튼을 젖혀 햇빛을 들이기만 해도 하루의 에너지가 달라진다.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인생의 기운을 깨우는 자극이다. 네 번째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다. 삶이 막힐 때는 대부분 마음이 딱딱해져 있다. 이전 같으면 가볍게 넘겼을 일에도 예민해지고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작은 걱정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시기. 이때 필요한 것은 억지로 자신을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잠시 쉬게 해주는 일이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창가에 앉아 느린 숨을 쉬고 스스로에게 부드러운 말을 건네는 일. 이러한 순간이 마음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준다. 이 모든 것들은 너무 단순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말할 수 있다. 단순한 것이 가장 강력하다. 왜냐하면 단순한 변화는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고 지속된 변화는 결국 운의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 번 목격했다. 작은 청소 하나로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 창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짐이 풀린 사람, 시든 화분을 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들이며 우울했던 기운이 사라진 사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삶은 늘 우리가 만든 흐름을 따라 움직인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변화는 훨씬 더 큰 울림을 만든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미 많은 삶의 지혜가 쌓여 있기 때문에 작은 움직임 하나가 삶 전체의 방향을 완만하게 되돌리는 힘을 가진다. 그만큼 지금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큰 결심이 아니라 바로 하루에 단 하나라도 흐름을 바꾸는 행동이다. 습관 하나를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며 선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그 힘은 평생을 밀고 나간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방 한켠 창문 하나, 작은 화분 하나, 마음에 한 줄기 바람을 들여줄 아주 사소한 행동을 시작해보라. 그것이 바로 운을 부르는 첫걸음이며 앞으로의 삶을 조용히 뻗 확실하게 달라지게 만드는 변화다. 지금까지 우리는 운이 머무는 공간 마음의 흐름, 그리고 생명과 빛이 만들어내는 기운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꼭 짚어두어야 할 것이 있다. 운은 결코 혼자서는 오지 않는다. 운은 나의 마음, 내가 자주 머무는 공간, 그리고 내가 내는 행동, 이 세 가지가 한 방향으로 맞춰질 때 찾아온다. 이 중 하나라도 엉켜 있으면 운의 흐름도 삐뚤어지고 결국 들어오던 운도 새어 나가버린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운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운이라는 것은 단지 행운이나 기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운은 삶을 살아가는 힘이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며 인생을 앞으로 이끄는 바람과도 같다. 이 바람이 막히면 마음은 쉽게 지치고 작은 방해에도 크게 흔들리며 삶은 제자리에 머물게 된다. 반대로 바람이 들어오면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더 가볍게 움직이고 더 부드럽게 선택하며 더 자연스럽게 기회를 맞이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운이 들어오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크게 어렵지 않다. 정답은 바로 작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실패나 어려움에 직면하면 멈춘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힘들면 누구라도 잠깐 주저앉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순간이 온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다. 잠시의 멈춤이 오래 머물면 그것은 곧 정체가 된다. 정체는 마음을 닫고 마음이 닫히면 운도 닫혀버린다. 나는 수많은 인생을 보며 이런 패턴을 수도 없이 목격했다.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흔들릴 때 대부분은 무슨 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었다. 단 한 가지가 오래 멈춰 있었기 때문이었다. 방치된 공간묵은 감정 미뤄둔 일 정리되지 않은 관계시든 화분 하나가 이런 사소한 정체가 인생 전체의 흐름을 끊어놓았다. 그러나 반대로 작은 움직임 하나만 시작해도 인생은 다시 움직인다. 어느 부분은 오랫동안 말다툼이 잦았는데 그 시작은 거실에 오래된 잡동사니였다. 그것들을 치우고 나니 집의 기운이 부드러워졌고 놀랍게도 대화의 방식까지 바뀌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상태에 오래 머물렀다. 그에게 내가 말한 것은 단 한 가지였다. 창문만이라도 열어보게. 딱 2분이면 된다네. 며칠 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작은 행동이 제 마음을 깨우는 첫 신호였습니다. 운은 항상 아주 작은 틈으로 들어온다. 큰 변화를 준비해야 오는 것이 아니다. 작은 문 하나만 열려 있어도 운은 스며든다. 우리 삶의 가장 무서운 적은 불운이 아니라 정체다. 정체는 사람을 판단력 없이 만들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의욕을 잃게 하고 결국 인생을 흐리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정체를 끊어내는 사람은 결국 운도 끌어당긴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이라면 더욱 이 원리가 중요하다. 젊을 때는 변화가 빠르다. 실수가 많아도 회복이 빠르다. 하지만 인생의 중반과 후반부에는 작은 정체가 오래 쌓이면 마음 전체가 무거워지고 삶의 활력이 쉽게 떨어진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중장년 이후의 변화는 훨씬 빠르게 퍼진다. 작은 움직임 하나만 시작해도 그 울림은 삶 전체로 확산된다. 왜냐하면 그동안 쌓아온 경험, 인내, 지혜가 이미 든든한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 기반 위에 새로운 작은 변화가 들어오면 그 변화는 대지에 떨어진 작은 비 한 방울처럼 순식간에 전체로 퍼져나간다. 그러니 지금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다. 오늘 한 걸음의 움직임이다. 그 작은 움직임이야말로 정체를 끊고
운의 바람길을 여는 출발점이다.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는 것, 시든 생명을 정리하고 새로운 생명을 들여놓는 것,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는 것, 마음을 무겁게 하던 감정 하나를 내려놓는 것, 오늘 하루단 10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 중 단 하나만 실천해도 흐름은 달라진다. 왜냐하면 운은 움직이는 마음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가장 진실한 변화는 언제나 조용하게 찾아온다. 바람 한 줄기, 햇빛 한 조각, 생명 하나, 마음의 작은 결심 하나, 그 모든 것이 모여 결국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단 한 걸음만 움직이면 된다. 그 한 걸음이 운의 길을 연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뒤흔드는 변화만을 진짜 변화라고 생각한다. 큰 결단, 큰 성공, 큰 기회, 큰 사건. 하지만 실제로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 힘은 거대한 폭발이 아니라 지속적인 미세한 움직임이다. 이것은 내가 수십 년 동안 경험으로 확인해온 사실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며 내린 결론이기도 하다. 인생을 되돌리는 힘은 늘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작은 움직임은 결국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삶 전체를 조금씩 바꾸어 나간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지금 내 인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나이에 뭘 새롭게 시작한다고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미소가 지어진다. 왜냐하면 변화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가능하고 특히 중장년 이후의 변화는 오히려 더 단단하게 자리 잡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의 변화는 빠르지만 얕고 흔들리기 쉽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변화는 느리게 시작되지만 한 번 자리 잡으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만큼 인생의 후반부에 일어나는 변화는 깊고 진하다. 나는 수없이 많은 중장년들을 만나왔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무기력에 빠져 있었고 어떤 이는 관계의 상처를 오래 품고 있었으며 어떤 이는 삶의 활기를 잃고 하루를 겨우 버티는 상태였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모두 거창한 변화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부분 아주 작은 변화 한 가지를 시작했고 그 작은 변화가 마음과 행동과 삶의 방향을 차례로 바꾸었다. 누군가는 거실의 작은 화분 하나를 치우는 일에서 시작했다. 누군가는 침대 옆에 오래된 상자를 비우는 일에서 시작했다. 누군가는 아침 창문을 여는 습관 하나를 들이는 것으로 출발했다. 누군가는 밤마다 방 안의 공기를 바꾸며 하루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작은 행동들이 하나둘 연결되며 그들의 삶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졌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환경을 닮아간다. 막힌 곳에 오래 머무르면 마음도 막히고 어두운 곳에서 오래 살면 마음도 어둡게 변하고 정체된 공간에 머무르면 삶도 정체된다. 반대로 밝은 곳에 서면 마음도 밝아지고 바람이 드나드는 곳에 있으면 생각도 부드러워지며 생명이 살아있는 공간에서 지내면 의욕도 되살아난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해왔다. 당신이 있는 자리에 공기를 먼저 바꾸게.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네. 공간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결국 운이 바뀐다. 이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삶의 흐름을 되살리는 데에는 완벽함이 필요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너무 자주 스스로를 완벽해야 한다고 압박한다.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불완전한 실천을 꾸준히 해보는 마음이다. 창문을 열고 싶다면 일주일 내내 열 필요는 없다. 오늘 딱 3분만 열어도 충분하다. 정리를 하고 싶다면 집 전체를 뒤집지 않아도 된다. 눈에 띄는 한 곳만 정리해도
흐름은 달라진다. 생명을 드리고 싶다면 큰 화분을 살 필요도 없다. 작은 생화 한 송이라도 공간과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하다. 이 작은 실천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나는 수도 없이 보아왔다. 어느 60대 남성은 오랫동안 이유 없는 우울감과 무기력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을 탓하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집을 둘러보니 창문이 거의 열리지 않고 거실 한쪽에는 시든 화분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 화분을 정리하고 내일부터 하루 5분이라도 창문을 열어보십시오. 몇 달 뒤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환한 얼굴로 말했다. 신기합니다. 저는 그저 창문을 연 것뿐인데 삶이 다시 가볍게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운의 법칙이다. 운은 화려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운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가는 것도 아니다. 운은 준비된 마음, 움직이는 삶, 열린 공간을 좋아한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는 이 흐름이 더 크게 작용한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삶의 깊이와 경험이 이미 충분히 쌓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은 변화 하나가 마치 큰 바위에 금이 가듯 삶 전체를 흔들고 움직일 힘을 가진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든, 인생이 어떻게 흘러왔든 운은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 흐름을 여는 문은 지금도 당신 곁에 있다. 그리고 그 문은 아주 사소한 움직임으로 열린다. 당신이 그 문을 열기만 한다면 운은 반드시 들어온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 다다랐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어온 이야기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고 단순한 조언도 아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 수많은 사람의 삶을 지켜보며 실패와 성공 정체와 흐름의 차이를 직접 보고 체감해온 인생의 원리다. 그리고 그 원리가 말하는 것은 단 하나다. 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당신 곁에서 들어올 틈을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은 종종 기회를 기다린다고 말한다. 좋은 날이 오면 그때 시작하겠다. 마음이 편해지면 움직이겠다. 형편이 나아지면 변화하겠다. 하지만 나는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좋은 날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사람이 변화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언제나 반대였다. 사람이 움직였기 때문에 좋은 날이 오고 사람이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기회가 보이고 사람이 공간을 바꾸었기 때문에 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모든 변화는 사람이 먼저 한 걸음 내딛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 한 걸음이 크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느려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그 한 걸음이 정체를 끊고 새로운 흐름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삶은 멈춰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 가만히 있는 것이 편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안전해 보이고 오늘을 어영부영 넘기는 것이 쉬울 때도 있다. 하지만 그 잠시의 멈춤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삶의 리듬을 닫아버리고 결국 운마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아버린다. 정체는 무섭다. 사람의 의욕을 서서히 빼앗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한때 활기차던 사람을 어느새 기운 없는 사람으로 바꾼다. 그렇다고 정체를 깨기 위해 거대한 변화를 만들 필요는 없다. 삶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삶이 원하는 것은 아주 작은 움직임이다. 그 작은 움직임이 흘러가며 머리카락처럼 가벼운 변화가 마음 전체를 흔들고 인생의 흐름을 다시 시작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오늘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다. 단 한 가지 행동, 아주 작은 움직임, 딱 하나의 변화. 그 하나가 당신의 운을 다시 열 것이다. 그것은 책상이 오래된 영수증을 버리는 일일 수도 있고, 창문을 3분만 열어 바람을 들이는 것일 수도 있고, 시든 식물을 정리하고 새로운 생명을 들이는 것일 수도 있고, 방에 공기를 환기하며 마음을 내려놓는 일일 수도 있다. 어떤 것이든 좋다.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마음, 열리는 공간, 되살아나는 흐름이다.
그 한 행동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고 가벼워진 마음이 당신의 행동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며 그 부드러워진 행동이 당신의 일과 사람 관계 그리고 기회를 달라지게 한다. 결국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운명을 부드럽게 분명하게 바꾸어 놓는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드리고 싶은 말, 운은 결코 선택받은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다. 운은 늘 당신 곁에서 단지 들어올 길만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오늘 이 글을 읽은 바로 이 순간부터 그 문을 열 조건을 이미 갖추었다. 당신이 오늘 단 하나라도 실천하겠다고 마음먹는다면 그 결심이 당신의 삶에 바람을 불어넣을 첫 문장이 된다. 그러니 지금 댓글로 이렇게 적어보라. 숨을 불어넣겠습니다. 그 한 줄이 당신의 마음을 깨우고 당신의 공간을 바꾸고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바람을 여는 첫 신호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밝혀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어서 고맙겠다. 그 행동 하나가 당신이 나는 내 삶에 새로운 바람을 들이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나는 삶을 맑게 하고 운을 되살리는 지혜를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들려드릴 것이다. 그러니 다음 이야기에도 꼭 들러주기를 바란다. 운이 움직이는 순간은 언제나 같다. 방도, 마음도, 인생도 정체를 버렸을 때다. 어제에 머무르지 말고 오늘 작은 움직임 하나를 시작하라. 바람을 들이고 생명을 들이고 흐름을 열어라.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